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내 반대 목소리 무릅쓰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포커스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불이익 문제 맞췄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도 수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는 민심 회복인데 이 사과 효과 가져올까요? 송 대표는 미디어 혁신 특위를 통해서 언론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위원에게 관련 얘기 듣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다음 주로 다가온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레이스 가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도 쏟아지고 있고요. 흥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후보 중 5명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죠. 나경원 전 의원을 딱 6분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행보, 야당 당권 경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노마스크 인센티브 등을 바라보는 여론 분석은 3부에서 이어집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언론개혁 이거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시즌2가 가속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먼저 이거 언론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이것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 사과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권이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치 검찰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셨지만은 결국은 송 대표가 이제 이걸 결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른바 강성당원들이 송 대표 사퇴해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사과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혹시 가져왔다고 보시는 면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당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고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사과 초점이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쪽으로만 맞춰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이 사과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당이 제3자인 당이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야당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사과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딴지 걸기를 할 것이었을 거라 예상은 되긴 합니다. 예. 방금 이제 3자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이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권에서 뭐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기보다 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이 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옹호가 아니고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고 예. 실제로 기소했던 것도 표창장 위조도 그 청문회 당일날 그 밤늦게 기소했다가 그 공소장에 틀렸음을 자인하고서 다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보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우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던 것이라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께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근 가족에게도 그 조 전 장관 쪽에 적용했던 수사 기준 똑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잘 꺼낸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지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들이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 총장 가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거든요. 예.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그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 수사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측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뭐 나올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인망식 그다음에 표적 수사 이것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수사의 문제점은 저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의 문제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 지나서 사실상 봐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건 의혹이 제기된 것이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지금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유한급여 수십억 부정하게 타갔다 이런 혐의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혹들에 윤 전 총장도 책임질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직접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씨가 그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요즘에 윤 전 총장 행보 보니까 이제는 뭐 제3지대나 신당 쪽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서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혹은 법사위 출신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과 소통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검찰에서 근무하고 검찰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 해왔던 게 아닐까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는데 이게 그 미디어 TF 계승한 건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 특위를 확대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개편요? 기존에 논의됐던 사항들을 다 그대로 승계 받아서 예. 논의하고 추가로 논의될 과제들을 선정해서 이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미 한 21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저희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구글처럼요. 이제 그 국내 그 포털들이지 않습니까? 그 메인 뉴스 그 없애는 방식 이것도 법제화 하신다고요? 네, 지금 포털 사이트의 이제 뉴스 편집권이 사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예.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방안 중에 하나가 예. 방금 말씀하신 구글처럼 그 메인 화면의 뉴스를 완전히 다 빼버리는 방식까지도 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들은 당연히 뭐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업체들 반발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소통을 이미 하고 있고, 예. 또 소통의 폭을 넓혀서 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그 메인 화면에 두는 것이 예. 사실 포털 사이트는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예. 이 수익 구조에 반드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포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그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는데 뉴스 서비스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포털 업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 네, 포털과 언론사들 모두 다 소통을 통해서 예.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언론 개혁하면요, 이제 뭐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이런 거 생산하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는 건데 이게 좀 더 어떻습니까? 그 배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됩니까? 이미 그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은 3배에서 5배 정도의 손해배상 법안들이 있고 예. 혹은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예. 논의를 해보고 지금 사실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예.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SNS도 발달됐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기존 언론이나 아니면 그 다른 SNS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되거나 유포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점들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화시킨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뭐 보도나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5년 연속 꼴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의 신뢰도는 언론 자유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언론의 이런 그 자유가 높아지는 반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제자리를 돌려놓자. 예, 다시 예. 말해 예.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언론과도 같이 함께 갈 것이고 야당도 필요하면 논의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예.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다음 주 11일 금요일 전당대회를 향해 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TV토론회와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정권 교체와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막중한 역할을 맡을 제1야당 당대표로 각자 자신이 최고의 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어제는 저희 황보선의 출발사에서 돌풍의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오선 경륜의 주호영 후보를 만나봤고요. 오늘은 본선 진출한 5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고 국회의원 4번 지낸 중진입니다. 또 중진 스타라는 레터르도 따라다닌 분이죠. 나경원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어디 이동 중이십니까? 예, 지금 대구 가는 기차 속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합동연설회 때문에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결이 잘 안 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운율이 좋습니다. 예. 네, 예. 운질 좋을 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구에서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당대표의 소명, 그리고 내년 선거가 꼭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거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당대표로서의 저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표 시간이, 정견 발표 시간이 7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짧지 않습니까? 네, 충분한 의사 전달은 좀 부족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견 발표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남 쪽 당원들 표심, 나 후보님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영남 쪽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들께서는 결국 이 막중한 책임, 전장의 장수는 많은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정권 심판의 선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의 그런 마음을 모아서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 심판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 후보님은 이제는 강성 이미지 또는 도로한국당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는데 좀 억울해하시던데 이런 프레임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는 그 시대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견제했기 때문에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꿈꿀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저께 TV 토론회에서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질문에서 엑스팻말 드셨는데 사면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면을 애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고령이시고 너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형태이든지 석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차기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편 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처음 초선 당대표를 말씀하셨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웅 의원을 염두에 두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건 여론조사 전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초선 당대표 뭐 이렇게 변화를 주자 뭐 이런 것도 뭐 이름 당을 걱정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해법이 좋느냐에 대한 서로의 다른 의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김웅 의원이었다면 그래도 조금 덜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네. 지금 이제 우리 신인의 한 명으로 이준석 후보를 뭐 일종의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었으면 제가 좀 덜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그 김정인 네. 저 비대위원장의 이 예상 전망 깨뜨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바람의 시간은 가고 이제 합리적 판단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요, 그 유승민 네. 계파라서 공정한 대선 관리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부인을 하지만 예. 출마 2주 전까지도 본인 스스로 유승민 계파의 대표격이라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예.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 하고 싶냐는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불공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뭐 이른바 개파 논란 속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께서요. 개파 논란이 아니라 예.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죠. 공정성 논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이른바 속된 말로 깜이 아니다. 혹시 이런 인식을 좀 내비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유승민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전체적인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네. 우리가 우리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요. 예. 다른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또 안철수 당대표도 지금 대선 후보를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우리 당에 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는, 안철수 당대표와의 관계는 지금 어제도 권은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 예전에 바른미래당에 함께 있을 때 적절치 않은 언어로 인해서 서로 징계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권 교체에 국민의 분노가 많이 있고 그것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예. 야권이 분열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였고요. 예. 그 당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아까 말씀도. 예. 득표율 합계가 52.2%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화했으면 그때도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고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박영선 후보 득표율이 무려 39.9%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이 분열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네. 통합을 이루어가는데 이준석 후보가 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불공정의 시비로 예. 인해서 그런 네네.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경원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하셨지만 이준석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 거침없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예.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장점이고 재능이기도 한데요. 예. 이러한 것이 당대표의 자리 말고라도 다른 자리에서 굉장히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어떤 본인의 재능이 쓰여질 수 있는 곳에서 재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이제 2030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 당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시니만큼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예. 같이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요, 이준석 후보가 나 후보님을 대하는 태도와 홍문표, 조경태 후보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가장 본인을 위협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얼마나 우리 당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좋아했던 그런 후보인데 지금 당대표로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의 이런 언어 같은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지나친 엘리트주의로 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지나친 엘리트주의와 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력주의 엘리트주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내년 지방선거나 이런 각종 공천에서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사실 정치를 너무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다른 것이 이른바 나주곰탕이라는 말 들어보실 텐데 나 후보님하고요 주호영 후보님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정치적 지략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보니까요. 글쎄요, 주호영 후보랑 저랑 아무래도 경륜이 있는 후보이니만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같은 관점에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나 후보님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터널을 안 지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터널 잠깐 지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당대표 만약 되신다면 윤석열 전 총장 즉각 입당 시키실 겁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입당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직간접 소통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이미 여러 가지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의사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입당을 당연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잘 안착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내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분이 일정 부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틀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방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결심을 거의 다 굳힌 것 같습니까? 입당으로?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지금 기차 속 인터뷰지만 지금까지 별 큰 탈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분 맞추고 잠시 뒤 3부에는요 많은 관심 받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